고라니가 출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사 차선 5차선 요 차 사이로 펄쩍펄쩍 뛰어가는 거 발견하고 갓길 그 방음벽 쪽으로 밀어서 포획을 하게 된 겁니다. 영상으로 본 그대로죠. 고속도로에 고라니가 출몰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지난 26일에 경부고속도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서울요금소 인근의 도로에 한 고라니 한 마리가 뛰어든 상황입니다. 예. 도로 4, 5차선을 막 넘나드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당시 경호 교육을 마치고 돌아가던 순찰팀 6명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곧바로 생포 작전에 나섰다고 예. 전해집니다. 근데 지금 영상을 보면 고라니가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예. 당시 순찰팀이 갓길 방음병 쪽으로 이 고라니를 몰아서 결국 생포를 했다고 하는데 예. 순찰팀이 사이카라고 해서 이제 이 순찰용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상태였대요. 그래서 이 사이카를 가지고 고라니를 둘러싸서 몰아서 방음병 쪽으로 데려간 다음에 생포했다고 하는데 다행히 2차 피해도 없었다고 하고요. 고라니도 무사히 포획을 했다고 합니다. 예. 지방 국도를 가다 보면 고라니 가끔 마주치는데 고속도로에도 유독 많이 출몰하는 사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통계를 좀 살펴보면요. 예. 이 고속도로에 동물들이 침입을 해서 이 찻길 사고를 일으키는 우리가 소위 로드킬이라고 하죠. 맞아요. 이 예. 로드킬 건수가 5,300여 건이나 발생을 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많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출몰했던 동물이 바로 고라니인데요. 4,426건이 고라니 건수로 해당이 되고 비율만 보더라도 83.5%에 달할 정도로 가장 자주 출몰하는 동물이 바로 고라니입니다. 예. 운전에도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자주 출몰하는 시기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주로 5월과 6월이라고 하는데요. 예. 고라니가 겨울에 짝짓기를 하고 봄에 새끼를 낳아서 5, 6월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먹이 활동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이제 먹이를 찾으러 헤매다가 고속도로로 들어오기도 하고 야산과 인접한 도심에도 출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변호사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고라니를 보게 됐다. 네. 라고 하면 당황할 수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일단은 살아있는 고라니를 보시면요. 전조등을 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라니가 이 시각 자극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전조등을 끄시고요. 상향등 절대 켜시면 안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경적을 좀 울려서 다른 차량에게도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리시고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 로드킬을 당한 고라니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실 경우에 이걸 그대로 둘 경우에 또 이 차량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때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 환경과에 전화하셔도 되고 경찰이나 소방에 연락을 하시면 현장 출동반이 출동을 해서 수거한다라고 하니까요. 이 경우에 맞춰서 잘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김주현 변호사님 뭐 고라니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타조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타조가 우리나라에서 보기도 힘든 우리나라에서. 동물인데 고속도로에서 타조가 발견됐어요. 지난 3월이었는데요.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서울 외곽선도로 안현분기점 인근에서 타조가 뛰어다닌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었습니다. 예. 오후 4시 52분 정도였는데 구조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이미 타조가 인근 산으로 이제 도망간 다음이었고 나중에 오후 5시 44분쯤에 주변 하천에서 발견이 돼서 구조대원들이 마취총을 쏴서 포획했다고 합니다. 예. 이건 또 뭡니까? 김민주 아나운서. 얼룩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선명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이게 당시에 이 사진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라면 쉽게 잊혀질 만한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예. 2년 전 일이었는데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어린이 대공원에서 세로라는 이름의 얼룩말이 탈출을 하면서 좀 벌어진 일이었어요. 진짜네요? 이 얼룩말이 도로 위를 뛰어다니다가 주택가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볼 수 있었거든요. 당시에 이 골목길로 나가려던 시민과 이제 맞닥뜨리는 일이 있었는데 이 시민이 얼룩말 보고 놀라서 빠르게 바로 이제 뒤로 돌아가는 장면까지 그럴 수밖에 굉장히 없죠. 화제가 됐었어요. 저한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세상이 나를 상대로 뭐 몰래카메라를 하는 건가? 이 정도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 만한 그런 장면이기도 했는데요. 예. 결국 이 얼룩말은 3시간 30분 만에 생포돼서 안전하게 돌아갔다고 예. 전해집니다. 이 동물은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에는 거북이에요. 거북이가 맞습니다. 인천에
등장을 했어요. 네, 인천시 예. 부평구의 갈산동 공원에서 포착이 된 건데요. 대형 거북이 한 마리가 돌아다닌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된 거예요. 예. 구청이 즉시 동물 포획 전문 업체를 이제 현장에 투입해서 거북이를 포획하는데 이제 성공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과장 조금 보태서 거의 공룡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 정도로 과장이 좀 심한 거 그 정도로 컸다 체감상 예. 이제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구청에 연락을 받고 온 이 업체가 이 거북이를 자라와 비슷한 그냥 야생 동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 인근에 또 생태 체험 장소로 활용되는 유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제 그곳에서 좀 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걸 잡긴 잡았지만 다시 놔줬습니다. 아, 방사했군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후에 보니까 이 거북이가 그냥 거북이나 자라였던 것이 아니고 북미산 외래종인 늑대 거북으로 밝혀진 거예요. 예. 이제 그러면서 구청 측에서 부랴부랴 현장을 다시 살펴봤지만 이미 거북이는 모습을 감춘 어허. 뒤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늑대 거북 네. 생소하긴 한데 뭡니까? 저도 거북이를 두 마리 키우고 있는 지금 사람으로서 이 아, 늑대 그래요? 거북이라는 말 자체를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뭔가 좀 찾아봤더니 말씀 주신 대로 이 북미에서 온 외래종이에요. 그런데 이 포식성과 공격성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성격이 아주 포악하기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아까 예.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공룡인 줄 알았다고 하셨는데 등껍질 길이가 무려 80cm 이상이고요. 크네요. 몸무게도 이 최대 80kg까지 달할 수 있도록 달할 정도로 이 대형 육식성 거북이라고 합니다. 예. 육식성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먹더라고요. 어류, 조류, 양서류 심지어 이 소형 포유류까지도 먹는다고 하고 예. 정말 무서운 게 사람에게도 큰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 국내 천적이 없어서 생태계에 이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최상위 포식자로 평가되는 그런 늑대 거북입니다. 예,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찾아야 되는데 뭐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늑대 거북을 찾게 된다면 부평구는요 즉시 포획해서 살처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